안녕하세요. 서초구립 양재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미술반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조성진입니다. 지난 첫 번째 유튜브 수업 잘 들으셨나요? 조금 어렵다고 말씀해주신 분들도 계시고 재밌게 보셨다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저희가 댓글과 다른 데서 주시는 피드백 다 확인하고 있으니까 또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이번 차수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연꽃을 그려볼 거예요. 지난주 수업 물고기는 개체의 묘사라고 해가지고 화면 중간에 배경 없이 물체만 이렇게 그려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화면 전체에 배경과 이렇게 꽃이 있는 풍경을 그려볼 거예요. 근데 풍경 중에서도 저는 좀 근거리 풍경을 자세하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수업도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일단 천천히 봐주시고 천천히 진행할 테니까 부담 가지지 마시고 보시고 따라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비해서 스케치가 조금 복잡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같이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이렇게 화면에 분할된 사진을 준비해 봤어요. 지난번에 물고기 그릴 때도 이렇게 중심선을 잡아줬죠. 십자가 모양으로. 그때는 화면 전체를 잡는다기보다는 그 물체의 위치에 맞게 이렇게 잡아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화면 전체를 분할을 해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왜냐면은 화면 전체를 걸쳐서 이렇게 그림이 있기 때문에 화면 전체를 분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긋는 거를 보조선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렇게 십자가로 먼저 나누고 한 번씩 더 나누는 보조선을 그려줘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제 보조선을 그려줬어요. 그러면 주제인 꽃의 위치부터 잡아줄게요. 보조선을 그리는 이유는 물체의 크기나 화면의 구성을 조금 더 한눈에 보기 위함인데요. 보조선 없이는 물체의 크기나 구성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 번에 파악하기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저처럼 화면 중간에 점을 한번 찍어주고요. 이 점에서부터 물체가 아래쪽에 어느 칸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지 크기나 배치 이런 것들을 손쉽게 잡으실 수 있어요. 이거는 중앙 부분에 꽃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꽃의 높이, 부피, 크기 등을 먼저 크게 나눠줘 볼게요. 이렇게 간단하게 이파리의 위치 정도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꽃을 요거부터 위치가 정해졌다고 너무 자세하게 잡지는 않고요. 그림의 밸런스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다른 사물들도 위치부터 이렇게 잡아줄게요. 여기 앞에 있는 연꽃도 위치를 먼저 잡아주고요. 보통 화면 중앙에 있는 것부터 잡아주시거나 부피가 큰 것부터 잡아주시고 작은 거, 세밀한 걸로 넘어가 주시면 돼요. 요렇게 분할해서 스케치하는 법은 다른 풍경을 그릴 때나 인물화를 그릴 때, 사람 얼굴을 그릴 때나 전체적인 비례를 파악해야 할 때는 요렇게 먼저 분할을 해서 스케치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전반적으로 어떤 거를 스케치할 때도 기본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요거는 그렇게 복잡한 스케치는 아니에요. 연꽃도 좌우대칭이 완벽히 맞아야 되거나 기계처럼 너무 딱 떨어지지 않아도 되거든요. 대략적인 연꽃의 크기, 위치 이런 것만 잡아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연꽃이 이렇게 조금 들려있는 부분이나 접혀있는 부분, 겹쳐져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표시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면을 보시면 근경, 중경, 원경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걸 보고 근중원이라고 하는데 풍경화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예요. 앞에 있는 것들은 좀 확실하고 선명하게 그려주시고 원경이라고 해서 멀리 있는 풍경은 흐리고 조금 더 작게 처리해 주시면 돼요.
멀리 있는 풍경은 조금 더 색깔도 흐리게 사용하시고 멀 만큼 굉장히 물체도 작게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염두해서 스케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채색할 때도 꼭 너무 다 진하지 않게 연하게 채색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 타원의 크기도 이걸 원기둥을 연습하시면 아시는데 앞에 있는 부분은 동그라미에 가까운 모양이고요. 뒤로 가는 물체는 타원형에 가까워요. 그래서 지름이 아주 짧죠. 이렇게 납작한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이거를 눈으로도 이렇게 느끼실 수 있거든요. 종이컵 같은 거를 앞에다가 눈 밑에 두시면 종이컵에 지름이 굉장히 커 보이죠. 근데 멀리 놓고 보면 종이컵의 윗면이 거의 안 보이잖아요. 그 원리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케치하는 법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는 주제 부분이 있고 이제 근경 부분을 조금 묘사를 해줄 건데요. 여기는 앞에 아직 다 안 핀 봉우리잖아요. 이 봉우리가 3개 있는데 요거부터 이렇게 그려줄게요. 제가 이제 꽃잎을 그리는 부분 뒷장에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위에 쪽이 살짝 뾰족한 모양으로 둥근 형태로 잎을 하나만 보면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큰 연꽃의 형태는 이렇게 반국, 반원 형태로 잡아주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역시 중앙에 중심 부분을 꼭 찝고 여기 가운데 부분에서 이렇게 수술이 나오고요. 밑에 가지 부분이 나옵니다. 이렇게 여기서 중심을 잡아서 이제 꽃잎이 요걸 기준으로 이렇게 꽃잎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꽃잎의 모양만 둥근 이파리도 있고 뭐 코스모스처럼 좀 뾰족한 이파리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 뒤에 부분도 이렇게 중심에 맞춰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간 부분에서 펼쳐지는 느낌이 들죠? 여기다가 이제 또 꽃잎에 맞는 이파리들도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러니까 요런 형태를 가지고 장미꽃도 그렇고 해바라기도 그렇고 잎의 모양과 그 반원의 크기만 조금 달라지는 거지 모든 꽃은 요런 원리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중간 부분은 옆면과 뒷면이 안 보이는데요. 이렇게 꽃의 이렇게 측면 부분은 안쪽 면과 옆에 꽃의 두께 부분도 같이 표시해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둥그렇게 말린 형태의 꽃도 있고요. 겉꽃잎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억세기도 하고 이렇게 뾰족하고 이런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 부분의 꽃잎도 꽃잎, 뒷부분의 꽃잎, 이렇게 아래쪽의 꽃잎 전부 다 모양이 달라요. 이렇게 해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뒤쪽에 있는 꽃잎은 이렇게 외곽선만 살짝 그려주시면 되고 앞부분 위주로 잘 보이는 꽃잎 위주로 조금 큼직하게 채워주시고 뒷부분은 이렇게 그냥 흐린 선으로 그리고 조금 더 길쭉한 모양일 수도 있고 이렇게 아웃라인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겉꽃잎부터 그리고 뒤쪽이나 안쪽에 있는 꽃잎은 나중에 채워주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채워볼게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꽃잎은 꽃의 주변을 감싸주는 느낌, 받쳐주는 느낌으로 스케치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중앙 부분은 마찬가지로 앞에 있기 때문에 조금 짧고 약간 통통하게 꽃잎 형태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항상 중심점을 잡아서 중심에서 너무 흐트러지거나 너무 이탈하지 않게 중심을 기준으로 잡아주시면 되고요. 양쪽이 완전히 좌우대칭일 수는 없어요, 꽃잎이.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잡아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안쪽 수술 부분은 보통 붓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자세하게는 안 해주셔도 되고
이렇게 어느 정도 위치까지 내가 수술을 할 건지 먼저 이렇게 간단하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여기 스케치 안쪽에 있는 꽃잎도 한번 해볼게요. 꽃에는 주제, 부주제, 그리고 뒤에 있는 그냥 사이드 정물 이렇게 세 개로 지금 나눠질 수 있잖아요. 마침 이렇게 꽃도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처음에 주제꽃은 굉장히 예쁘고 진한 부분도 선명하게 이렇게 스케치할 때도 더 자세하게 결까지 다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부주제 같은 경우에는 주제 부분보다는 조금 더 형태도 단순할 수 있고 꽃잎도 너무 화려하기보다는 조금 오므려진 모양으로 이렇게 주제랑 조금 차이를 주시는 게 좋고요. 멀리 있는 꽃잎 같은 경우에는 그냥 위치만 잡아주는 형태로 뒤에 아주 뒤기 때문에 멀리 보내시는 형태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연꽃의 크기를 제가 이렇게 먼저 잡아줬어요. 그 다음에 그림자 지는 부분, 연꽃이 물이랑 맞닿는 부분은 이렇게 진하게 그림자가 생기죠. 이 부분은 먼저 진하게 표시를 해줄 거예요. 그림자 부분이라고도 하고 그냥 어둠 표현이라고도 하는데 이 부분을 살짝만 진하게 표시를 해주고 왜냐면 나중에 채색할 때 이 부분만 따로 들어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지금 한번 표시를 해주고 이 부분들이 풍경화도 정물화랑 마찬가지로 어둠이 잘 잡혀 있어야 입체감과 거리감이 다 나기 때문에 이렇게 어두운 부분 잡아주시고 뒤에 이파리 부분 그리고 물결 부분도 물결이 보통 세로로 치는 게 아니라 가로로 물결이 흐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 표현은 터치를 가로로 해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로로 이렇게 스케치선을 조금만 그려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냥 이런 거 필요 없이 일단 주제 부분만 선명하고 깔끔한 선으로 표시해 주시면 되고요. 이게 꽃이기 때문에 선이 너무 진하거나 거친 것보다는 최대한 가늘고 얇은 선으로 스케치를 깔끔하게만 해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 흰색 부분은 연필도 지워줄 거고 물감도 안 칠하고 남겨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케치도 최대한 깔끔하게 마무리해 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렇게 스케치가 마무리되었고요. 이제 채색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꽃을 채색할 때는 이렇게 붉은색을 물 조절을 해서 사용을 해줄 건데요. 흰색을 섞는 게 아니라 물 조절만으로 명암의 단계랑 이런 것들을 내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붓을 작은 거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고 물도 최대한 빼서 물을 밝은 부분을 할 때는 붓을 깨끗이 세척한 다음에 원래 기존에 있던 색을 이렇게 연결해 주는 식으로 채색을 할게요. 지금 이렇게 빨간색을 선명하게 발색을 해봤고 옆에는 버건디라고 해서 자주색을 조금 섞어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연한 핑크색, 그걸 오페라색이라고 하는데 이 색으로 핑크색 발색을 해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보라색이 조금 섞인 부분이 있잖아요, 연꽃이. 그렇기 때문에 보라색도 마찬가지로 물 조절을 해서 흐리게 한번 발색을 해볼게요. 그래서 연꽃도 이렇게 좀 다양하게 그리고 무채색도 조금 들어가 줄 거예요. 그림자 부분이나 중앙 부분에 꽃이 겹쳐지는 부분은 그래서 일단 이렇게 발색을 한번 보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흐린 부분을 하실 때는 붓을 깨끗이 빨아서 휴지에 물 조절을 해주신 다음에 아무것도 묻지 않은 붓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꽃의 중앙 부분에 한 4분의 1 지점 정도 꽃의 어두운 부분을 조금 잡아줄게요. 이 부분은 꽃의 어두운 부분을 조금 잡아줄게요.
일단 꽃은 채색하는 것보다 비워두시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꽃의 흰 느낌을 살리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두운 부분만 이렇게 진하게 발색을 해주도록 할게요. 제가 보시면 붓을 굉장히 얇은 걸 사용했는데요. 특히 꽃 부분 하실 때는 세필붓으로 붓 끝으로 이렇게 섬세하게 그려주도록 할게요. 아예 밝은 부분은 남겨두시고 가장 어두운 쪽 위주로 이렇게 핑크색으로 발색을 조금씩 해주도록 할게요. 어둠을 잡기 전에 먼저 꽃의 전체적인 색감을 조금 입히고 나서 어둠을 잡아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꽃의 결 자체도 굉장히 가늘고 이렇게 선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붓을 세워서 붓끝으로 꽃의 잎이 모이는 부분을 이렇게 색감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좀 점을 찍듯이 꽃의 어두운 부분을 찍고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묻지 않은 붓으로 이렇게 경계선을 부드럽게 연결을 해줄게요. 꽃은 결 자체가 굉장히 부드러운 소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터치를 많이 남기지 않고 최대한 경계가 없이 부드럽게 번지듯이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붓의 물과 물감 양 둘 다 적기 때문에 막 번지거나 너무 진하게 표현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꽃 부분은 최대한 흐리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붉은색으로 꽃을 채색을 해줬으니까 진한 붉은색으로 앞에 3개의 봉우리 부분도 조금 포인트를 주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다 핀 꽃은 최대한 휘게 남겨두고 붉은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앞에 있는 물체에 선명하게 발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원형 형태인데요. 빛이 지금 오른쪽에서 오기 때문에 이렇게 한쪽 부분이 어둡고 다른 쪽 부분은 조금 더 밝게 입체감이 느껴지도록 채색을 해볼게요. 자, 이제 어두운 부분을 한번 잡아줄 거예요. 이걸 보고 그림자색이라고도 하고 물체의 어둠이라고도 하는데요. 먼저 제가 아까 연필로도 조금 스케치할 때도 강조를 해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붓으로 그 어두운 부분을 디테일하게 표현을 하고 지나갈게요. 특히 이 작업을 하실 때는 붓에 물을 최대한 빼고 무채색을 이용해서 서로의 경계 부분을 잡아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나중에 채색을 들어갈 때 입체감이 조금 사라지거나 뭐 붓에 물이 번져가지고 서로 경계면이 이렇게 사라지잖아요.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처음에 먼저 면을 잘 나눠줘서 이렇게 그림이 흐려지지 않고 외곽선이 조금 선명하게 남을 수 있도록 미리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또 이 작업을 너무 진한 색으로 너무 강하게 해주는 건 아니고 한 70% 정도 어둠 색깔로만 먼저 어둠을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채색을 해주시면 훨씬 편하게 채색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붓에 물을 최대한 적게 한 다음에 세필 부분으로 이렇게 서로의 경계 부분이나 어두운 부분만 전체적으로 한번 잡아줬어요. 이제 경계를 잡아줬으니까 물 표현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파란색도 지난번에는 청록색을 만들 때 노란색을 조금 타줬잖아요. 이제는 비리디안이라고 하는 진한 청록색과 같은 초록색이 있어요. 그거랑 파란색이랑 섞어서
청록색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푸른빛이 나는 물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가장 강하게 색을 써야 할 부분이 어느 부분이 있냐면요. 연꽃의 오른쪽 상단 부분이 가장 밝아요. 왜냐면 그 부분이 빛을 직사광선으로 받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 부분을 하얗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 바로 뒷부분을 가장 진한 색으로 먼저 잡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랑 이제 연꽃 왼쪽의 하단 부분, 이 부분을 먼저 강하게 물 표현을 해주고 나서 이 부분을 포인트로 잡아서 강렬한 색감으로 경계선을 잡아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흰색 부분이 효과적으로 굉장히 두드러지는 효과를 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강한 색으로 잡아주니까 벌써 이 부분이 굉장히 하얀색으로 두드러지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렇게 외곽선을 강하게 강조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도 그리고 외곽선 부분에 비해서 끝부분은 살짝 물을 묻혀서 번지게 해주시면 돼요. 이때도 물 조절을 하실 때 붓에 물이 너무 많지 않도록 조금 물감량을 많이 해서 표현을 해줄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결은 가로로 흐르기 때문에 터치를 가로 터치 위주로 써줄게요. 세로 터치로 그리시면 그 결의 모양이 그림이 전체적으로 깨져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가로 터치로 해주세요. 여기도 물 모양과 꽃잎이 만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이렇게 진하게 외곽선 처리를 해줄게요. 그리고 너무 결 모양이 드러나지 않게 조금씩 펴주셔도 됩니다. 벌써 이렇게만 해줘도 꽃이 조금 확 튀어오르는 느낌이죠? 이런 식으로 배경에 물 표현 해줄게요. 이렇게 끔찍끔찍하게 터치를 이용해서 마무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연꽃이랑 꽃 부분을 제외하고 물 부분, 그림자 부분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진한 색으로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먼저 배경부터 전체적으로 표현을 해주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물체의 본래 색을 찾아서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훨씬 더 쉽고 너무 헷갈리지도 않게 그림을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물 표현도 한 번에 끝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진한 부분으로 발색을 해주시고 다 마른 다음에 조금 지워주시거나 물을 많이 묻혀서 조금 흐리게 터치를 없애주시거나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저 지금 어둠 부분에 터치를 조금 연결해서 아까 어둠을 잡아준 무채색으로 잡아준 부분은 이렇게 위에다 색을 한 번 더 이렇게 덧바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제가 가장 진한 부분부터 표시를 해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뒷부분은 이제 원경이라고 하죠. 뒷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꼭 흐리게 해달라고 말씀드렸죠. 요거는 풍경화에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부분이랑 다르게 좀 흐린 색으로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물을 조금 많이 타되
또 대신 물이 흐를 정도는 아니니까 휴지에다 물 조절을 해주시고 터치도 많이 남지 않게 배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가장 진한 부분부터 해주시고 나머지는 물을 조금씩 타서 흐려지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줬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도 앞부분도 조금 채워줄게요. 앞부분은 청록색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색깔 조금 넣어주셔도 되고요. 조금 다양하게 물색이 빛에 따라 굉장히 보이는 게 다르기 때문에 나만의 색을 조금씩 넣어주셔도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연꽃과 물이 만나는 지점은 그림자가 조금씩 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진한 색으로 표시를 해주셔도 되고 나머지 부분은 흐리게 이렇게 터치 없이 표현을 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주신 다음에 물만 묻힌 붓으로 조금 이렇게 부드럽게 면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의 색도 저도 최대한 다양하게 써보려고 했는데요. 화면에 표현이 조금 안 되는 것들도 있는데 좀 보랏빛이 도는 색깔도 써주셔도 되고 청록색 좀 여러 가지로 선명하고 예쁜 색깔로 물을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먼저 물 표현부터 100%는 아니고요. 한 70% 정도 화면을 이렇게 채워주시고 그리고 물이 약간 반짝반짝한 빛나는 부분은 흰색으로 남겨두는 게 좋아요. 그래서 군데군데 너무 다 채워주시는 마시고 흰색으로 물결 표시를 조금씩만 남겨주시고 한 70%만 채색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연꽃과 꽃을 들어가고 그리고 그것들을 채색을 다시 한 다음에 마무리 단계 때 물 표현을 조금만 더 손봐주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업은 스케치도 그렇고 배경 설명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채색을 하는 거라서 영상이 조금 길어졌죠? 이번 연꽃 수업은 2회차로 구성을 해봤어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하시기보다는 지난번 물고기보다 훨씬 스케치도 복잡하고 신경 쓰셔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먼저 꼼꼼하게 스케치해 주시고 배경부터 이렇게 채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꽃의 세밀한 표현과 그리고 연꽃의 굉장히 다양한 색감 표현도 제가 따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꽃 수술 부분 같이 디테일한 부분도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할 테니까요. 이번 시간에는 1회차 수업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만날게요. 천천히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도 너무 만나 뵈어서 반가웠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